한 10분이면. 자, 지금부터 잘 기록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이종섭 사장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잠깐만요. 슈. 3개월 목표. 뚜렷하죠? 계약 30대, 질문 100개. 네. 음, 꾸준함으로 안 될 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말은 사실 전 잘 안 써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꾸준하게 간다. 그죠? 근데 꾸준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경영으로 얘기하면 어, 꾸준함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략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음. 내가 전략의 기간이 얼마나 긴가 이거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꾸준함은 그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죠? 근데 습관을 가지면 내가 꾸준함에 갈 때 뭐라 그럴까요? 그 고민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 경영으로 갈 땐 전략으로 가잖아요. 전략으로 갈 땐 이걸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시스템의 특징이 있어요. 시스템은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인. 이성적이죠. 말하자면 시스템으로 꾸준하게 가려면 이 일에서 전략적으로 감정을 빼야 됩니다. 감정을 뺀다는 게 뭐냐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꾸준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요. 감정을 처리하니까 그래요. 아까 우리 규현 씨가 그 이제 그 위에 있는 선배하고 규호 씨가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아까 처음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 사람도 지금 하는 일에 감정을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규호 씨에게. 그럼 규호 씨도 지금 그 일에서 감정을 빼야 돼요. 미안한 감정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잊어야 돼요. 이젠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환경에, 그죠? 외부 환경에 감정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감정을 빼야 돼요. 감정을 빼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기로 한 거. 제가 체크리스트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체크리스트에 감정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X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많이 나오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존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끝났어요. 자책해요. 끝났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하면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꾸준함에 가요. 근데 왜 자격지심이 가장 큰 방해가 되냐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가 뭐라고 그거 한마디 딱 들어간 거 그냥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감정을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빼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감정보다 비슷한데 우리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감성은 자존감이에요. 맞죠? 감정은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 자존감 떨어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존심 따위는 계산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기업 준비하다가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벌어야지. 비교의식.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어? 자존심. 자존심이죠. 네. 의미 없어요.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내 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대표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일치시킬까요? 의견 일치 안 돼요. 대표의 생각에 따르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 책임질 일이죠? 대표가 책임질 일이죠. 그죠? 회사 문화에 따라서 대표와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 대표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의 존재는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 있죠. 제안 이거예요. 합의는 없어요. 누가 결정해요? 대표가 결정해요. 왜 대표가 결정해요? 대표가 책임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직원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예요?
그때는 대표하고 파트너십 관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 성과급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표가 책임질 일이 있죠. 그 대표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간단한 질문이라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승주 씨, 네, 예, 선장님 10명 인터뷰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휴가 중인 선장님 10분을 컨택할 수 있을까? 일단은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리스트가 만들어졌나요? 네,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요 1대1로 컨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0명을 컨택하려면 3배수, 3배수의 리스트가 필요해요. 이건 영업하는 분들의 기본이에요. 그죠? 3배수의 리스트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10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30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1대1로 할 때 변수가 생겨요. 변수는 뭐죠?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감정 섞이면 안 돼요.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 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리스트를 3배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 가시겠죠? 그죠? 예. 휴가 중인 선장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3배수의 리스트를 컨택하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죠. 그죠? 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관계가 되죠. 공부 시간 100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될까? 나왔네? 그럼 본인이 알잖아요. 공부 시간 100시간이라는 건 한 달에 100시간인가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달. 네, 월 100시간. 이건 뭐 따져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월 100시간을 만들잖아요. 월 100시간. 그러면 주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25시간 아닌가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달러봐요. 5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 1로 따지면. 하루에 5시간이네. 그죠? 하루에 5시간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가져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100시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도죠. 몰입도. 그죠? 예. 그러면 집중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아마 공간을 설정해야 될 거예요. 시간만큼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그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내가 100시간 얘기했죠? 그럼 100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100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을 선택할 때 나처럼 몰입도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예요? 도서관이죠. 그러면 도서관에 가야 돼. 도서관 가는데 1시간 걸려도 가는 게 이 몰입도,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 동네에 도서관 많죠. 저는 동네에 도서관이나 요즘은 주민센터 도서관 잘 돼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 가면 노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집중도를 잡고 있는 게 좋겠죠. 문진 씨, 블로그 글 3개? 3개월 동안 블로그 글을 3개밖에 안 쓴다고? 그거야? 그래요? 네. 널널하네. 유튜브 쇼츠, 유튜브 시작했어요? 아니요,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유튜브 먼저 이 채널부터 만들어야겠네. 그죠? 네. 원장님이 스킬 교육을 강의하고 싶어 하는데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훌륭하네. 이런 훌륭한 직원이네. 그러니까 지금 은지 씨가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강의를 한다. 근데 은진 씨가 직원이에요. 그럼 네. 본인의 직무에 이런 마케팅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아니지만, 돕고 싶은군요. 네, 일단 거기에 내가 칭찬해 줄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럼 몇 명을 모아야 돼요? 인원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숫자. 몇 명? 5명. 5명이에요. 그럼 5명의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느냐? 그러면 5명의 여기 그 자리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카톡 친구에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럼 똑같아요. 3배수. 5명을 모으기 위해서 15명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5명인데 개별로 접촉하세요. 알겠죠? 음. 자꾸 여기서 사람들이 SNS 그래요. 이거는요, 다시 불특정한 다수예요. 여기에 원장님 교육에 불특정 다수를 모일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은진 씨가 15명 해서 15명 연락해서 그 중에 5명
뭐 더 많이 오면 더 좋겠죠? 그죠? 마인드가 아주 좋아요. 고객의 사소한 질문이나 말들을 기억할 수 있으려면 기록이죠. 예. 어디에 기록할까요? 지금 카페 아이디어 게시판에 기록하세요. 아니면 게시판 하나 더 만들으세요. 메모 게시판. 그래서 이런 일이 네. 있으면 메모를 즉각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기록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네. 기록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네. 지금 유튜브에 매일 인생 MBA 올리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걸로 하느냐. 그거 다 이 메모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요? 고객들 만나서 상담할 때 메모예요. 아, 이런 거 알고 싶구나. 그 메모예요. 그럼 메모를 모아놓고 제가 텍스트로 글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됐겠죠? 그게 축적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은 게 지금 몇 개나 되냐면 한 200개가 넘더라고요. 네, 하나씩 계속 만들 수 있겠죠? 네, QOC, 네. 카페 질문 60개, 100개 만들어. 3개월인데 뭐. 10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블로그 지금 10개. 40개에서 100개 채우려고 그럼요. 예. 네. 주변 동료들을 보고도 질문이나 블로그 콘텐츠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영감하는 방법. 아, 질문해. 예.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밥을 사. 뭔가 가는 게 있어야지. 그죠? 밥을 사고 얘기해. 네가 요즘 뭐가 고민인지. 고객과 관계를 잘 쌓기 위한 노하우. 관계를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죠?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질문을 사소한 질문이라도 그 고객이 답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화 시켜야 돼. 기록해야 돼요. 오늘 한 얘기가 다 나오죠? 기록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은 1년 뒤, 몇 달 뒤에 만나도 이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어디 사는지, 결혼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놔야 되죠. 제가 그렇게 하죠. 저는 대화를 나눌 때 어디 사는지, 애들은 어떤지, 예? 누구 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정섭 사장님 거기에 기록한 거에 보면 제 애들이 셋이 아니라 저 집은 애들이 넷이에요. 예원 씨. 애들이 넷이야. 근데 저는 다 애들의 학년이나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또 성격도 알고 자꾸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이번에 오면 이제 우리 민찬이 또 뭐지? 민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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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이 뭐 네, 애들 이번에 민성이, 오면 이제 민성이, 네, 예, 민성이, 그다음 민규. 민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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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 애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최효원 사장님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요? 음, 어? 나중에 청소년 캠프도 있고, 에이,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볼 때 우리 예원 씨가 성공할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분하고 내가 다시 인연이 되려면, 민천이가 대학 가네요? 이러면 어때요? 음, 어?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게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음, 이해하세요? 현호 씨? 그죠? 네. 이렇게. 김정인 사장님 질문 100개만 잘할 것 같아. 순이익 100만 원. 난 더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분이 안전빵인 것 같아. 예. 500만 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디션 난조였다는 시간 관리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이유 삼으면 안 돼요. 핑계 삼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한석규가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방법 찾는다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 핑계를 대요. 핑계를 두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갔죠? 확실하게 피드백 하세요. 피드백. 이거 피드백 어디에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카페 아이디어 게시판에 하는 거 알죠? 거기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쓰세요. 며칠 내가 어떤 컨디션 난조가 괜히 오겠습니까? 그거 무리한 게 있지. 그거 무리한 거 정확하게 쓰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손해봤는지도 쓰시라는 거죠. 온라인 찐팬을 만드는 법, 그죠? 근데 온라인으로 찐팬을 만드는 법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세요. 컨텐츠 만들어서 방영할 때 나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올린다.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올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약속이 돼야 신뢰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 얘기. 이해가시죠? 찐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인 씨의 찐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괜히 컨디션이 난조다. 그래서 시간 관리 실패했다고 해서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이해 가시겠죠? 네. 황혜정님, 네. 릴스 90개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교육 서비스로 전화를 하는데 고객을 자연스럽게 수강생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조나 교육 서비스나 똑같아요. 사업은요. 첫 번째 수요예요. 내가 제조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제조가 그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 교육과 서비스가 필요하려면 그들의 수요가 뭔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수요는 뭐예요? 황혜정 사장님께 수요는 뭐죠? 수요를 아는 건 고객의 질문을 다시 만드세요. 공급은 뭐죠? 솔루션이에요. 콘텐츠예요. 이게 지속하지 않고선 고객과 연결된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릴스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어떤 흐름?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릴스 콘텐츠로 수익 모델? 우선 릴스 콘텐츠가 수요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있는 릴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릴스 콘텐츠의 행위가 돈을 만들어준다. 글쎄요. 인스타에서 그렇게 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구독자가 많아도. 그럼 관건은 수요가 있는 릴스 콘텐츠를 만들면 돼요. 맞죠? 그리고 릴스 콘텐츠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 돼요. 이 수요가 없는데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어려워요. 수요를 만들어 놓고 이 수익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혜정 씨의 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죠?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네. 네. 미연 씨. 네. AI 컬러링북. 네. 명확하게. 좋아요. 컬러링 6권. 명확하네. 레프컨 10개. 뭐 이제 죽었어 이제. 네. 해야 되지. 그죠?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죠? 네. 들쑥날쑥한 주문 의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고정 수입 200만 원 정도로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고정 고객이에요. 그죠? 고정 고객을 만들려면요. 미연 씨는 관계라는 씨를 뿌리셔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분이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미연 씨한테 의뢰해야 되겠죠. 맞죠? 또 하나는요. 예. 저도 이제 이것들이 고민이었죠. 구독료예요. 구독료가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만들어서 구독 사이트에서 구독시켜야 돼요. 저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많이 버는 분은 월 한 400 정도를 구독료로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콘텐츠를 많이 쌓았겠죠. 그죠? 그럼 많이 돌렸죠. 그리고 이게 매월 결제잖아요. 자동 결제잖아요. 그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블로그 쪽보다는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온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일반 블로그는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콘텐츠를 가지고 일반 검색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동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연 씨가 질문 잘 만들고 있죠? 네, 이거 질문 이제 분류해서 솔루션 만들면서 프리미엄 콘텐츠하고 유튜브 쪽을 좀 같이 하시든지 그래서 이 구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